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고발장을 접수한 지 사흘 만에 윤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을 했습니다. 공수처는 국민적인 중대 관심사인 이번 의혹의 실체 규명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신속한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공수처 수사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이 핵심 쟁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은 바로 이겁니다. 자, 조성은 씨는 지난 9일에 지난해 4월 사용한 휴대전화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캡처한 자료 등을 이 자료들을요, 이 공수처에 제출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 바로 이게요, 공수처 수사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조성은 씨는 줄곧 어떤 변조의 여지도 없다.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를 변조 없이 제출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오히려 이게 손준성 검사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자료임이 명백하다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할 근거가 있고 최근에 제출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요? 추가 자료까지 제출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사실 손준성 검사가 실제로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을 정조준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명백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손준성 검사라는 부분, 그 개인적인 어떤 동기로는 고발장을 만들 이유를 사실상 찾기가 어려운데 윤석열 그 당시 총장의 사실 대검에서 보좌를 하는 직책에 있었다면 그것이 이해되는 맥락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이 조작된 게 아니라 명백하게 근거로서까지 뒷받침이 된다면 뭐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도 뭐 도의적으로나마 사과할 의향이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서 정치적인 경랑이 상당히 심해질 것입니다. 네. 그에 반해서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조작 여부를 사실 알 수 있는 주체입니다. 네. 본인이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작될 수 있다는 일각의 의견이 있다라고 굉장히 모호하게 얘기해서 이 부분 굉장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일단은 조성은 씨가 지금 손준성 검사가 이 사건에 직접 연루돼 있고 전달자라는 부분을 밝힐 수 있는 추가 자료까지 지금 제출을 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사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김웅 의원의 휴대전화와 PC 내에 있는 문서들입니다. 공수처는요, 김웅 의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고발장 파일을 손준성 검사로부터 전달을 받았는지 여부, 이를 받은 또 김웅 의원이 당 관계자에게 전달을 했는지 바로 이 부분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텔레그램은요, 이 메신저는 사용자가 메시지를 삭제할 경우에 대화 내용이나 주고받은 파일이 서버에 남지 않습니다. 관련 기록이 예상하는 것처럼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는 상황으로 거론되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이유,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텔레그램이 그 메신저의 총화로 떠올랐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국내산 그 메신저가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를 하면서 더 이상 보안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갑자기 텔레그램으로 옮겼고, 그리고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나 자료 자체가 서버에도 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으로의 수사는 상당히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김웅 의원이 휴대전화를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게 아닌 새 전화를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더 이 조사를 해도 나올 게 없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6개월마다 바꾼다고 하는데요. 저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6개월마다 바꾸면 이번에 압수수색 당했던 또는 제공했던 핸드폰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핸드폰이 되지 않을까요? 네. 자, 그러면 지금 김웅 의원의 핸드폰이나 PC는 글쎄요, PC는 모르겠지만 휴대폰 결정적이잖아요. 주고받았다라는 근거가 남는 곳이 아마 지금 휴대폰인데 그러면 김웅 의원의 조사는 결국 특별한 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는 얘기가 막 들리고 있거든요. 저도 그럴 위험성이 꽤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결국 김웅 의원이 아마 글쎄요, 여러 차례 본인이 기억이 없다라는 진술을 했었지만 그런 진술로 놓고 봤을 때 과거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본인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방금 이제 뭐 살펴보신 텔레그램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현재 쓰고 있는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서 뭐가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거다. 저도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정치인들이 전화기를 그렇게 자주 바꾸나요?
근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좀 제보가 많이 오는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 네, 약간씩 바꾸기도 한다고는 하는데 네. 뭐 모두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실체 규명 핵심 키워드는요.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손준성 검사의 휴대전화와 PC 문서 내용입니다. 손준성 검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인물이죠. 손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이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게 입증되지 않으면요. 윤 전 총장까지 수사가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중간에서 끊겨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대검에서는 손준성 검사 PC에서 고발 사주 의혹을 입증할 만한 의미 있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손준성 검사의 PC를 포렌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전달 과정이나 작성 여부를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그게 무산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검에서 감찰을 진행하면서 손준성 검사뿐만 아니라 그 검사실에 있는 여러 직원들에 대해서도 혹시 네. 이 고발장을 본 적이 있냐, 뭐 여러 가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마땅한 자료나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PC라든지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객관적인 증거일 텐데 지금 손준성 검사의 PC에서도 전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과연 이 부분의 실체가 규명될 것인지 네. 조금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사장님, 그러면 지금 김웅 의원의 휴대폰 PC, 손준성 검사의 휴대폰 PC, 이 원래는 거기를 좀 살펴보면 뭔가 사실관계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 거죠, 이미. 근데 진술에 의한 네. 증거 채택이 어느 정도 그 실효성을 가질 것인가 이것만 남아 있는 거죠. 지금 김웅 의원의 조성은 씨의 진술 말씀하시는 거? 김웅 의원의 조- 초기 예. 진술에 의해서 받은 것 같다, 보낸 것 네네. 같다라고 하고 분명하게 증거는 있잖아요. 또 하나의 증거가 그 정점식 의원이 네. 보냈던 고발장과 네네네. 그다음에 지금 캡처 당해 있는 고발장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미 존재는 있고 누군가 써서 누군가 보냈고 누군가가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체는 있는데 누구냐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고 그 누구냐의 그 캡처가 있는 상황에서 캡처 어느 정도 증거로 인정해 주느냐는 법원에 달려 있다. 저렇게 알겠습니다. 자, 과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닿으려면 그 중간에 있는 손준성 검사의 역할이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